목포문학관. 목포 문학의 뿌리를 찾아서 자범석. 목포 문학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즉 1920년대에 소설가 박화성과 김우진이 이미 소설과 희곡을 발표함으로써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 남긴 발자취는 역력하다. 뿐만 아니라 목포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한 동문학 전공의 수필가 김진섭의 문학세계는 우리나라 수필문학의 하나의 봉우리를 세웠고, 잠정적이긴 하나 여류소설가 김말봉이 목포에 거주하면서 창작 생활을 했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간접적으로나마 목포 문학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목포 문학이 일찍이 싹을 트게 된 간접적인 원인은 100년 전 목포가 개항되면서 통상무역이 활발해진 점과 일본 유학생이 타 지역에 비하여 눈에 띄게 많았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광주, 나주, 순천, 영광 등 소읍에서는 유학생이라야 고작 서너 명에 불과했는데 1930년대만 해도 목포에서는 그 시기의 전후관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많은 일본 유학생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목포 사람의 진취적인 기질과 이능면의 잠재적 능력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실증의 하나로 1920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목포 청년의 노래라는 시가 실려 있다. 이상 높고 용맹스런 우리 청년아, 오늘이 우리들의 활동할 때일세. 온 세계의 우승권을 목표 삼아 대활보와 대진치로 활동해보세. 활동하세 굳은 마음으로, 활동하세 끝까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 자체가 많은 유학생을 낳게 되었으니 그것은 기틀조선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화삼, 홍순기, 박경창, 장병준, 박동환은 연극계 초창기를 일구었고, 김동수, 문원, 백홍기, 윤재우, 백영수, 고하음, 양수아, 박철산, 남농, 소송 등 한국 화단의 신예들이 목포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리고 문학에는 나천수, 오덕, 정철, 백두성, 박문석, 문일석, 강원순, 서강호, 이가영 등이 유학생 자격이거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작품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목포 문학의 발달 과정은 뭐니 해도 출판 문화에서 찾아야 옳다. 문학이 문자를 매체로 하는 창조 작업일진데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활자화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목포 지역에서는 이미 1930년에 호남평론이라는 종합지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 김철진이 사장이며 주간은 배치문이 맡았다. 김철진은 극작가인 김우진의 아우이며 배치문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투사였다. 이 호남평론을 본거지로 나천수, 오덕, 정철, 김일로, 문일식 등이 작품을 발표하였으니 1931년 8월호에는 나천수의 시 달성사 종소리가 실려 있는가 하면 오덕의 영산강 타령이라는 민요풍의 시도 선을 보였다. 그러나 목포와 같은 소도시에서 잡지의 발행이 그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해방이 되면서 예술인들의 자발적 집단인 예술문화동맹이 조직되어 각 분야에서 제법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니 특히 문학 분과에서 펴낸 예술 문화는 사집에다가 임시 증간호까지 발행했었다. 이동주 시, 백두성 소설, 홍순태 연극, 엄시모 영화 등이 활동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문학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으니 이른바 유학파와 토박이파 사이의 갈등은 마침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확대되어 폐간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다. 조선문화통지회와 조선문화협회 연구회라는 유사한 문화단체가 대립되었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시절의 실정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문학계 행사로는 박화성 여사의 단편집 고향 없는 사람들 출판 기념회가 1947년에 국취관이라는 요정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목포문학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린 데는 뭐라 해도 6.25 직후에 발간된 월간 갈매기와 주간 전우를 근거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그 당시 해군 경비부 정훈감시르 책임자였던 조병기 해군 소위의 열성과 경비부의 재정 지원이 없었던들 엄두도 못 낼 획기적인 문학적 성과였다. 항도여중 교장이자 수필가였던 조희관과 수필가인 차재석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교수였던 이가영, 백상건, 이진모, 그리고 장병준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받아 기성문인과 신인을 합류시켰던 이 책이 6.25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던 1951년 2월 1일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일이 있으니 1952년 9월 5일 차재석이 주동이 된 시 전문지 시정신의 발간은 가장 획기적인 목포 문학사의 한 페이지로 손꼽을 수 있다. 서정주, 이동주, 김현승, 박흡, 손철, 장용건 등 광주와 목포에 거주하는 문학인을 총망라한 시정신은 제5지까지 발간됐다. 뿐만 아니라 표지와도 김환기, 배동신, 양수와 천병근, 백영수 등 저명한 화가가 참여하였다. 필지는 이병기, 신석정, 서정주, 김현승, 박훈, 이동주와 박용천의 미발표작과 소설가 계용묵의 산문도 실렸다. 뿐만 아니라 책 제지는 소전 손재영 선생의 휴호로 장식한 것은 모두가 차재석의 발상으로 상상도 못할 호합한 책이었다. 이 무렵 목포 문학의 싹을 키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애쓰신 선구자가 한 분 계시니 한글학자이자 수필가이며 항도여자중학교 교장을 지내신 조희관을 잊을 수가 없다. 조 선생은 목포 지역 여성교육의 황금시대도 이룩하였으며 특히 여학생들에게 문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영향으로 목포에서는 학생문예운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했으니 각 학교마다 교지가 앞을 다투어 발간되었는데 잠룡, 등대 등 남학교 교지가 선을 보였다. 특히 모교고의 문예그룹에서 펴낸 송사리라는 동인지는 먼 훗날 우리 문단에 이름을 남긴 여류 작가인 고행자, 김송희, 조정자, 김인자, 일명 하림은 그 대표적 시인이다. 그 밖에도 항도여중 출신인 김효자, 김정숙, 임성순, 박순함 등의 등단도 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남학생들의 동인지도 활발해지면서 서울에서 발행되던 월간지 학원을 통해서 젊은 시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
정규남, 정영래, 최아림, 최일한, 윤종석, 이창열 등은 바로 그 무렵부터 문제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처럼 순수 시 잡지인 시정신이 5지까지 발행되면서 젊은 학생층에까지 문학의 남다른 본을 기르게 된 목포의 문학계는 지역인들의 손으로 하나의 집결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1960년 3월 15일 문학지 목포문학의 창간이 바로 그것이다. 목포문학은 차재석이 발행인으로 백두성, 전승욱, 권일송, 김우정, 정규남 등 이 지역에 거주한 문인들이 편집위원이 되고 출향 문학인까지 총망라한 순수 문학지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 필진으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소설가 박화성과 백두성, 그리고 극작가 차범석을 위시하여 이 고장을 지켜나온 시인 박순범, 권일송, 정규남, 김재희, 범대순, 김일로, 김정숙, 최하림, 그리고 평론가 김현 등의 작품으로 장식되었으며 그 목포문학은 지금도 해마다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 20년을 맞는 1965년도에 목포문학계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산문시대의 발간이다. 산문시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동인지로서 그 주역을 맡은 사람은 시인 최하림과 평론가 김현 두 사람으로 모두가 신예의 청년 작가였다. 시 동인지는 경향 각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소설 동인지란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희소가치 하나만으로 주목된다. 산문시대는 제5지까지 발간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맥박이 만들어낸 생명력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목포 문학의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서 그 기반 조성의 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958년에 결성된 목포문화협회의 창립은 그 획을 긋는 첫 삽질이었으니 회장의 남농허건, 부회장의 최경산, 사무국장의 차재석이 책임을 맡아 출범한 순수 민간단체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해마다 목포예술제를 자력으로 개최해 나갔고 젊은 문인들과 미술가, 음악가, 연극인들에게 발표의 장을 열게 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그 후 1962년 3월 10일 예총 목포집으로 확대되면서 지방문화 확산의 원동력 구실을 하기에 이르렀다. 예총의 조직이 문학 발전에 끼친 공과와는 달리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목포문학의 뿌리를 지켜 나오는데 제 몫을 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목포 개항이 100년의 연륜을 헤아리는 동안 목포 문학의 부침 또한 평탄치는 않았다. 더구나 상업주의의 팽창과 의식구조의 변질, 그리고 군사 독재와 정치적 희생양으로 본의 아니게 소외만 당해왔던 목포가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고 쪼드라들었던 아픈 상처를 우리는 알고 있다. 때로는 절규하고 항거하고 파괴하고도 싶었던 그 화상 같은 응어리를
미처 다 사귀지 못한 가슴앓이를 문학인들은 저마다 체험도 해왔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시인이나 소설가나 극작가가 무슨 말을 해야 옳은가를 스스로 반문도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뒷전에서는 얄팍한 장꾀나 매명을 일삼는 속물주의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문학적인 행위는 있지만 진정 문학다운 문학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목포 문학 100년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한 회고담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는 심정에서라면 오늘 우리가 진정 문학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재주가 아니라 혼으로 글을 쓰라는 선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목포 문학의 현재를 신랄하게 자기 비판하기 위해 나는 감히 고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목포 문학은 지금 이대로 안주할 것인가? 우리의 성각자와 선배들이 문학의 길을 택했던 것과 내가 지금 문학을 택한 것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부터 돌아보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 겸손이 바로 진실한 문학을 낳게 하는 원동력일진데 문학적 행위의 풍요로움이 곧 문학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목포문학관